안녕하세요. 친환미국 약사입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 방지와 재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성분 레티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티놀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피부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형태로 피부 미용을 돕는 레티놀, 시각색소인 레티날, 그리고 세포 분할을 조절하는 레티노이드산 등 다양한 활성 형태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레티노이드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이래로 이 성분은 더 널리 연구가 되었고, 피부의 주름 감소와 콜라겐 생성 증가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어요. 레티놀은 세포 내에서 레티노익 산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산을 촉진하여서 피부 주름을 감소시키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레티놀의 이러한 효과는 항노화와 피부 재생에 매우 유익하죠. 뷰티 산업에서 레티놀을 활용한 제품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레티놀의 흡수율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티놀 리포점과 레티닐 팔미테이트 같은 여러 유도체가 개발이 되었지만 순수 레티놀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와 성장을 촉진하며 주름을 완화하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합니다. 각질 턴오버를 촉진하여서 피부를 유연하고 탄력 있게 만들며 오래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부의 결을 개선해 주죠. 임상 연구에서도 레티놀의 이러한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논문에 의하면 레티놀이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구조의 재구성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연구 결과는 레티놀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레티놀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붉어지는 것, 또 따갑고 각질이 벗겨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레티놀을 처음 사용할 때는 고함량보다는 0.1% 정도의 함량으로 충분한 적응 기간을 가진 후에 사용 빈도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레티놀은 햇빛 감수성이 높아서 저녁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세요. 또한 레티놀과 함께 각질 제거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적 각질 제거제, 글리콜릭산이나 살릭실릭산 등과 이 레티놀은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티놀 자체가 각질 턴오버를 촉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각질 제거 성분과의 조합은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레티놀은 30대와 40대의 피부 탄력과 노화 방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20대의 모공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티놀은 자극적일 수가 있어서 사용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극을 완화하고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액토인입니다. 액토인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민감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액토인을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티놀 사용 시 함께 사용하면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다만 액토인이라는 성분이 추출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순도 높은 액토인을 얻기 위해서는 정체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가의 원료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장품의 원료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강력한 보습제로 레티놀 사용 후 생길 수 있는 피부 건조를 방지해주죠.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레티놀의 보습 부족을 보완해주고 보다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나야신아마이드입니다. 나야신아마이드, 즉 비타민 B3는 피부 미백과 장벽 강화에 유익합니다. 특히 레티놀과 함께 사용될 때 이 피부의 붉은기와 자극을 줄여주고
레티놀의 항노화 효과를 보완해 줍니다.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0.1% 이하의 낮은 농도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다가 피부가 레티놀에 익숙해진 후에는 점차 강도를 높이거나 그 사용량을 조정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법이죠. 또 앞서 언급한 액토인, 히알루론산, 나야신아마이드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레티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산소와 빛에 민감하므로 제품 보관 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제품 포장에 있어서는 세럼의 경우 스포이드보다 펌프 타입을, 크림은 자 타입보다는 튜브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포장 용기는 레티놀이 공기나 빛과 접촉할 가능성을 보다 줄여주어서 제품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보관하실 땐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차광이 되는 용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제품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레티놀 크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의료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제작이 되어서 피부 치료를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피부 미용보다는 특정 피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효과가 명확하지만 피부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데일리로 사용하는 화장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레티놀의 민감도를 줄여주는 성분인 액토인, 나야신아마이드 등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액토인과 나야신아마이드 성분이 함께 함유된 제품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일소 레티놀 세럼이에요. 효과적인 스킨케어를 위해서는 아침에는 항산화 케어로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저녁에는 재생이나 탄력을 관리해주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로는 비타민C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열과 빛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자외선과 만나서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사용해 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안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성분은 요즘 주목받는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일소 글루타치온 세럼이에요. 추천드린 루틴처럼 이 브랜드에서도 레티놀과 글루타치온 세럼을 같이 바르는 루틴을 소구하고 있어서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글루타치온은 비타민C보다 광과민도가 낮아서 오전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비타민 E에 비해서 항산화 효과는 더 뛰어납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효소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노화와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글루타치온을 사용하면 하루 종일 지속적인 항산화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이는 피부 재생에도 시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B나 E도 좋은 항산화 성분으로서 글루타치온과 함께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